해시태그 이재명 대통령과 빌 게이츠의 역사적 만남 - 한국 SMR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오늘은 매우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빌 게이츠 간의 회담 소식입니다. 이번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 게이츠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죠. 1955년 시애틀에서 태어난 그는 1975년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개인용 컴퓨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게이츠는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개발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창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IT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2000년 게이츠는 당시 아내였던 멜린다와 함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듭니다.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하던 기업가에서 인류 전체의 복지를 생각하는 자선가로 변신한 것이죠. 현재 이 재단은 약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67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자선재단으로 감염병 퇴치, 백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교육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재단 출범 25주년을 맞아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모든 재산과 기금을 향후 20년 내에 모두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20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게이츠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2000년 연간 1000만 명이던 5세 이하 아동 사망자 수가 현재 500만 명 이하로 줄었다며 앞으로 20년 안에 이를 200만 명 이하로 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게이츠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주된 목적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해 제3세계 국가들의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의 30분간 접견에서는 예상치 못한 화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SMR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몰 마절러 리액터의 줄임말로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원전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안전성과 효율성은 오히려 높아진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죠.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제약이 적고 경제성도 뛰어나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발전원입니다. 왜 이런 기술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AI 연산, 반도체 제조 등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죠. 그래서 깨끗하면서도 안정적인 SMR이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이츠도 이 분야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테라파워라는 SMR 개발업체를 창립해 현재 와이오밍주에 SMR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이츠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SMR에 대해 언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게이츠는 SMR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자신감 있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의 SMR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SMR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SMR 산업은 조용히 성장해왔지만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이 분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SMR 역량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파운드리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 업체들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게이츠의 테라파워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벤처 형태로 현지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토한 바는 있지만 최종적인 협상안에 실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국익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SMR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왜 SMR이 이렇게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걸까요?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에 수십 년이 걸리고 비용도 막대합니다. 하지만 SMR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이라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아서 다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전력 수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죠. 안전성 면에서도 혁신적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훨씬 안전한 설계를 적용했고 만약의 사고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입니다. 원전 건설과 운영에서 쌓아온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고 정밀 제조업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SMR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게이츠와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서고 계시는데 참 존경스럽다며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역시 한국의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의 수준을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며 국제백신연구소의 연구부터 SD바이오센서,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들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며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다뤄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MR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게이츠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테라파워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죠. 특히 SMR은 기존 원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SMR 파운드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말은 원래 반도체 제조를 대행하는 기업을 가리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분야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는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같은 세계적인 SMR 개발업체들의 핵심 부품과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기발생기, 원자로 압력용기 등 SMR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제작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업이 많이 준비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의 SMR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 배경에는 이런 탄탄한 기술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게이츠가 SMR을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와 연결해서 설명한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죠. 반도체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MR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직접 설치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들도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SMR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은 SMR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으로 이미 그 실력을 입증했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SMR 개발에 나선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조업 인프라도 뛰어납니다. 정밀 기계 가공, 소재 기술, 품질 관리 등 SMR 제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에서 쌓아온 대형 구조물 제작 경험은 SMR 제조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인력도 풍부합니다. 원자력 관련 연구소와 대학들에서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있고 기계, 전기, 화학 등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들도 많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은 SMR 산업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MR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국제적 네트워크도 한국의 강점입니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SMR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도 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 기술 교류와 시장 진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SMR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이론적으로는 입증되었지만 실제 운영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규제 체계도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SMR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등 주요국들이 모두 SMR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상황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SMR 관련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이츠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고 덕담을 전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이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서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츠라는 세계적인 혁신가가 한국의 SMR 역량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 분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SMR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이츠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만남이 한국 SMR 산업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게이츠의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된다면 SMR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 발전을 넘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